어둠이 내려앉은 양평 예비군 훈련장. 갑작스러운 비명이 숲을 찢었다. 사람 떨어졌어. 밑에 아래로 굴렀어. 손전등 빛이 떨리며 협곡 아래를 비춘다. 흙먼지가 날리고 금속 장비가 바위에 짤그락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친다. 예비군들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한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 건들지 마. 더 무너진다. 공기는 눅눅하고 숲 냄새 속에 공포가 섞여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땅에 꽂힌 듯 멈춰 있을 때 짙은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철제 로프가 흔들리고 단발머리 여성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전장을 본 사람의 그것이었다. 전원 뒤로. 구조는 내가 한다. 그녀가 협곡 끝으로 몸을 기울이자 예비군 대열 전체가 숨을 삼켰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이 조용한 훈련장에서 곧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경기도 양평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중단된 채 방치된 낡은 공장 건물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그대로, 영업 중인 분식집, 1990년대 가요가 흐를 것 같은 노래방 간판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박성민은 그 익숙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난 왜 그대로인 것 같지. 올해 39, 민방위 첫 해를 맞은 성민에게 예비군 훈련은 그저 귀찮은 연례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늘 군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혹한기 훈련 때 동상 걸린 이야기, 행군하다 쓰러진 전후 이야기, 총검술 훈련에서 다친 이야기까지. 성민은 그런 이야기들이 지겹도록 싫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으면 묘하게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요즘 성민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척척 다루며 성과를 내고 성민은 점점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팀장은 회의 때마다 성민의 의견보다 후배들의 제안을 먼저 듣곤 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성민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결정을 물어보지 않았고 초등학생인 아들은 아빠보다 유튜브 영상이 더 재미있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성민은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우울감은 요즘 따라 더 심해졌고 예비군 훈련은 그저 그 패배감을 재확인하는 시간처럼 여겨졌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양평 예비군 훈련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조망과 녹슨 철문, 빛바랜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성민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훈련장 입구에는 이미 여러 명의 예비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성민과 비슷한 나이대였고 표정들도 하나같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겠지. 성민은 속으로 생각하며 집합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훈련장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비군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야, 들었어? 오늘 새 교관 온대. 진짜? 어떤 사람인데? 모르지. 근데 수년 만에 바뀐다더라. 성민은 별 관심 없이 그 대화를 흘려들었습니다. 교관이 바뀌든 말든 어차피 형식적인 훈련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었습니다. 집합 시간이 되자 조교가 나와서 대열을 정리했습니다. 예비군들은 느슨하게 줄을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훈련장 건물 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단단한 체격, 군복을 깔끔하게 여민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상치 못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예비군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성민도 놀란 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사였습니다. 그 여성 상사는 대열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부대 훈련 담당 교관을 맡게 된 강선우 상사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누가 봐도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예비군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여자가 교관이라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강선우 상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잡담은 퇴소 후에 하십시오. 지금은 군기부터 잡겠습니다. 그 말투는 단호했지만 예비군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성민 옆에 서 있던 예비군 한 명이 피식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계집애가 군인 흉내 내네. 그 말은 작은 파문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차갑게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조교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 사람들 이름 확인해 두세요. 조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예비군들 사이에서는 묘한 반발심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원래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왜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예비군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겠습니다. 저를 우습게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훈련은 훈련입니다.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두 군인입니다. 성민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군인이라니.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전역한 민간인일 뿐이고 이건 그저 형식적인 예비군 훈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 여자 상사는 마치 진짜 전쟁터라도 나가는 것처럼 심각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훈련 일정 설명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본 제식 훈련과 총기 점검, 오후에는 사격 훈련 진행합니다. 예비군들은 나른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하품을 했고 누군가는 시계를 보며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하루를 무사히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성민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비군 훈련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전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제식 훈련부터 매우 엄격하게 진행했습니다. 차렷, 열중시어, 좌양좌, 우양우 같은 기본 동작부터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예비군들은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관례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동작이 느슨합니다. 다시 하십시오. 강선우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비군들은 투덜거리며 다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성민도 짜증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서까지 이렇게 혹독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상사는 유독 성민이 있는 쪽을 자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민의 자세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박성민 씨, 그 자세는 뭡니까?
회사에서 의자에 쭈그리고 앉듯이 서 있습니까? 주변 예비군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성민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성민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현역도 아닌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순간 훈련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성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성민은 그 시선을 마주하며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이미 말을 뱉은 뒤였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천천히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적당히 하면 박성민 씨도 적당히 하실 겁니까? 그건 대답하십시오. 제가 대충 가르치면 박성민 씨도 대충 배우실 겁니까? 성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예비군들도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전쟁이 나면 누가 싸웁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가서 훈련을 안 해서 총도 제대로 못 쏘고 명령도 제대로 못 따르면 누가 책임집니까?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다시 대열 앞으로 돌아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훈련은 계속합니다. 이해 있으면 지금 말하십시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군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예비군들은 식당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상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 예비군 훈련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냐? 여자가 저렇게 깐깐하니까 더 짜증나. 성민도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 예비군 훈련이 원래 저런 건가? 옆에 앉은 예비군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지, 보통은 대충 하고 끝나는데. 저 상사가 뭔가 보여주려고 저러는 것 같아. 여자라서 무시당할까봐 더 세게 나오는 거 아닐까? 성민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추측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상사가 남자 예비군들을 통제하려다 보니 일부러 더 강하게 구는 것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후 훈련은 더 힘들었습니다. 사격 훈련이 끝난 뒤 돌발 상황 대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예비군들을 경사진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적의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엎드려서 전진하십시오. 예비군들은 투덜거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성민도 마지못해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땅은 질퍽했고 옷은 금방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성민은 짜증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훈련이야. 진짜 전쟁 나는 것도 아닌데. 성민은 전진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세게 부딪혔고 통증이 왔습니다. 성민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사고 난다고요. 강선우 상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군인이 사고를 두려워하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우린 군인이 아니잖습니까? 예비군입니다. 예비군도 유사시에는 군인입니다. 박성민 씨는 그것도 모르십니까? 성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변 예비군들도 성민의 편에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상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맞아. 우리가 현역도 아니고. 성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인? 당신이 제대로 된 군인이기나 해? 그 말은 작게 내뱉은 것이었지만 강선우 상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비군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성민은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상사에 대한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내일도 저런 식이면 진짜 못 참겠어. 성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비군들은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강선우 상사가 나와 인원을 확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장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천천히 훈련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비군들은 고개를 돌려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입은 장교 2명이 내렸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영관급 장교들이었습니다. 예비군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계급장 봐, 별 달았어. 왜 여기 온 거지? 장교들은 곧장 강선우 상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서서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선우 장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장군? 장군이라고? 예비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성민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젊은 여자 상사를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강선우 상사의 계급장은 분명 상사였습니다. 하지만 저 장교들은 그녀를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성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강선우 상사로 불러주십시오. 장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들을 향해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강선우 상사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장교들은 잠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예비군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예비군 숙소는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강선우 상사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성민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훈련장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비군들은 강선우 상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장군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성민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상사 계급장을 달고 있을까요? 오전 훈련은 전술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예비군들을 산악 지형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사진 언덕과 바위가 많은 험한 지형이었습니다. 예비군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산 타는 거 아니겠지? 강선우 상사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술 기동 훈련입니다. 이 산을 넘어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훈련입니다. 실전에서는 적의 시야를 피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비군 한 명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상사님, 우리가 정말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까? 강선우 상사는 그 예비군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전쟁 나면 누가 싸웁니까? 현역 군인들만 싸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예비군이 싸웁니다. 하지만 전쟁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훈련하십시오. 예비군들은 더 이상 말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강선우 상사의 말투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설득력보다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실제로 전쟁터를 경험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예비군들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민도 힘들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약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진짜. 성민은 투덜거리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 예비군이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접질렀는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예비군들이 멈춰섰습니다. 강선우 상사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부상당한 예비군의 발목을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동작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붕대를 꺼내 발목을 감고 부목을 대고 고정시켰습니다.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조교, 이 사람 데리고 내려가서 의무실로 보내세요. 조교가 부상자를 부축해 내려갔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나머지 예비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일이 언제든 일어납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비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은 강선우 상사의 응급처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평범한 상사가 아닙니다. 저렇게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건 실전 경험이 있다는 뜻일까요?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바위를 기어 올랐습니다. 성민은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강선우 상사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비군들을 격려하며 앞장섰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목표 지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예비군들은 땅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성민도 배낭을 벗어던지고 땅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예비군들은 식사를 하며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성민은 조교 한 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슬쩍 물었습니다. 저기 강선우 상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 장교들이 장군이라고 불렀는데. 조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들은 얘기로는 강선우 상사님은 원래 장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장교요? 네, 그것도 꽤 높은 계급이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계급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온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성민은 더 묻고 싶었지만 조교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계급을 내려놓았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후 훈련은 더 혹독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예비군들에게 장애물 통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철조망 밑을 기어가고 담장을 넘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훈련이었습니다. 예비군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강선우 상사는 단호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것보다 더 힘듭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때는 목숨을 잃습니다. 성민은 철조망 밑을 기어가다가 옷이 찢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은 밧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손을 놓쳤습니다. 땅에 떨어지며 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 강선우 상사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실전에서는 쓰러져도 일어나야 합니다. 성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성민은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엄격한 걸까요? 그날 밤 성민은 우연히 조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숙소 밖을 지나가다가 조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선우 상사님 말이야, 원래는 특수전 사령부에 계셨대. 특수전 사령부요? 응, 그것도 부사령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 계급은 중장이었다고. 중장요? 그럼 왜 지금 상사 계급장을 달고 계신 겁니까? 그게 남편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어. 성민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분이 작년에 작전 중에 전사하셨대. 그때 강선우 장군님은 본부에 계셨는데 자책감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현장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그게 사실입니까?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성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전사했다니.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현장으로 내려왔다니. 성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전날 밤 들은 이야기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이 전사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민은 강선우 상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녀의 엄격함 뒤에 숨겨진 슬픔과 자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훈련이 시작되기 전 강선우 상사는 예비군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에는 종합전술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비군들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마지막 날이라는 말에 조금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선우 상사에 대한 호기심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오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종합전술 훈련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예비군들은 팀을 나눠 가상의 적진을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각 팀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팀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어제와 달리 몸이 움직였습니다. 강선우 상사의 지시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그대로 따라하니 자연스럽게 움직여졌습니다. 성민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위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비군들은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돌과 흙이 굴러 내려왔습니다. 위험합니다. 모두 대피하십시오. 강선우 상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비군들은 급히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예비군이 협곡 구간에서 미끄러지며 굴러 떨어졌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떨어졌어. 예비군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조교들도 당황했습니다. 협곡은 깊었고 내려가기 위험한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선우 상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배낭에서 로프를 꺼내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교에게 지시했습니다. 로프 잡고 있으십시오. 제가 내려갑니다. 상사님, 위험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지금 안 내려가면 더 위험해집니다. 강선우 상사는 로프를 잡고 협곡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예비군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떨어진 예비군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재빨리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혈을 하고 다리를 고정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참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부상자는 그 목소리에 안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상자를 혼자 끌어올리기엔 무게가 너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협곡 벽면이 불안정해서 추가 붕괴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위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로프 하나 더 필요합니다. 누가 내려와야 합니다. 조교들은 망설였습니다.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비군들도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모두가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강선우 상사도 놀란 표정으로 성민을 올려다봤습니다. 성민은 로프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민 씨, 위험합니다. 강선우 상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사님, 혼자는 힘듭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민은 로프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성민은 강선우 상사와 부상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성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올라갑시다. 둘은 부상자를 로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로프를 잡아당겼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부상자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예비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민과 강선우 상사도 로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성민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성민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성민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 성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려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성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성민도 따라 웃었습니다. 부상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훈련은 중단됐고 예비군들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민은 혼자 앉아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물집이 터져 있었습니다. 아팠지만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강선우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구급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 좀 봅시다. 성민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동작이 부드러웠습니다. 박성민 씨. 네, 상사님. 오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민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너무 엄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사님은 옳으셨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상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성민 씨, 제가 왜 이렇게 엄격하게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작년에 전사했습니다. 성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본부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투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안전한 곳에서 지시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선우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군인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것을, 진짜 군인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선우 상사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민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남편은 특수전 요원이었습니다. 항상 위험한 임무를 맡았죠. 저는 그때마다 걱정했지만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군인의 임무니까요. 강선우 상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북방 지역에서 특수작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팀장으로 투입됐습니다. 저는 사령부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죠. 무전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알면서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목표 지점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적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전에서 총소리와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선우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선우야, 미안해. 먼저 간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무전은 끊겼고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강선우 상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제가 직접 지휘했다면 남편을 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중장 계급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책상 앞에서 명령만 내리는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민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강선우 상사가 왜 그렇게 엄격했는지, 왜 예비군 훈련에 그토록 진심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누군가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계집애가 군인 흉내 낸다고. 군인이 맞냐고. 성민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면서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군인 흉내만 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진짜 군인이 되려고 합니다. 강선우 상사는 성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성민 씨, 어제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대로 된 군인이냐고 물었죠.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엄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이 싸워야 합니다. 그때 훈련이 부족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민도 일어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상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선입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제 열등감 때문에 상처드렸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대신 오늘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군인의 모습입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상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다른 예비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걸으면서 성민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자 예비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성민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성민은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예비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겁나서 아무도 못 내려갔는데.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성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절대 내려가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예비군들은 식당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선우 상사에 대한 불만은 사라졌고 오히려 존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예비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사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강선우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상사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강선우 상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예비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성민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던 군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지겨웠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도 강선우 상사처럼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았던 걸까요? 그 무게를 지금에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성민은 숙소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성민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선우 상사였습니다. 그녀는 훈련장 뒤편 언덕에 혼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다가갈까 망설였지만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군용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밤에 혼자 앉아 울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울었을까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짊어진 무게, 그 책임감과 상처의 흔적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사흘간의 훈련으로 온몸이 쑤셔야 정상인데 오히려 개운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 걸까요? 아침 점호 시간 강선우 상사가 예비군들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사흘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비군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민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끝난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최종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평가는 간단했습니다. 기본 제식, 총기분해, 조립, 사격 자세 점검이었습니다. 예비군들은 긴장하면서도 차분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흘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성민은 훈련장 한쪽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한 예비군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성민 씨,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무서워서 못했는데 성민 씨는 바로 내려갔잖아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성민은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성민 씨, 처음에는 강 상사님한테 되게 반발하셨잖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성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니까 젊어 보이니까 그런 이유로 무시했던 거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예비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솔직히 여자 상사라서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강 상사님 남편 얘기 들었어요? 작년에 전사하셨다면서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게 존경스러워요. 성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든 계급을 버리고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비군들은 식당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강선우 상사도 예비군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로 식사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상사님, 함께 식사하시는 거 처음이네요. 한 예비군이 말하자 강선우 상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예비군들은 기뻐했습니다. 누군가는 상사님께 반찬을 더 드리라며 챙겼고 누군가는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성민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동참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 예비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사님, 앞으로도 계속 이 일 하실 건가요? 강선우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는 한 계속하려고 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들은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선우 상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수료식이었습니다. 예비군들은 운동장에 정렬했습니다. 부대장이 나와 간단한 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상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흘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하게 훈련을 마쳤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예비군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에게 예비군 훈련은 귀찮은 의무일 뿐이죠. 예비군들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강선우 상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흘간 배운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비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도 그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동료를 위해 나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군인의 자격입니다. 그녀는 성민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예비군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성민은 배낭을 메고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지긋지긋했던 이곳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예비군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랐습니다. 성민도 버스에 오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쪽을 돌아봤습니다. 강선우 상사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경례를 붙였습니다. 제대로 된 경례였습니다. 강선우 상사도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성민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훈련장이 멀어졌습니다.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마치 3년 같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변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양평을 벗어났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재개발이 멈춘 공장, 낡은 분식집, 오래된 노래방 간판. 사흘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정체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변해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버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사흘을 되짚어봤습니다. 처음 훈련장에 왔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았지만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나왔습니다. 어머, 왔어요? 많이 힘들었죠? 아니, 괜찮았어. 성민은 배낭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성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그래, 뭐가? 잘 모르겠는데 표정이 좀 밝아 보여요. 성민은 웃었습니다. 아내도 느꼈나 봅니다. 자신의 변화를 말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예비군 훈련 재미있었어? 응, 나름 괜찮았어. 진짜요? 아빠가 재미있었다고 하는 거 처음 듣는데. 성민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사도 싫고 집에서도 짜증만 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거기서 뭐 했어요? 여러 가지 훈련했지. 산도 오르고 총도 쏘고. 우와, 멋있다. 나도 나중에 군대 가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성민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나중에 하게 될 거야.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이야.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성민은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부정적으로 말했었습니다. 그런 성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다니 신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성민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만 지난 사흘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강선우 상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민은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성민아?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냐? 갑자기 전화하니까 놀랐네. 성민은 평소에 아버지께 자주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정도였습니다. 그런 성민이 갑자기 전화하니 아버지도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예비군 훈련 마치고 왔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오늘 예비군에서 특별한 교관을 만났어요. 특별한 교관? 성민은 강선우 상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했던 이야기, 남편을 잃고도 현장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느낀 변화에 대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성민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아, 아버지가 옛날에 군대 이야기 많이 했었지? 네, 많이 하셨죠. 너는 그게 지겨웠을 거야. 아버지도 알아. 근데 아버지가 왜 그 이야기를 자꾸 했는지 아니?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궁금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아버지는 많은 걸 배웠단다. 책임감도 배우고 동료애도 배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됐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버지도 너처럼 처음엔 싫었어.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이게 다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성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오늘 만난 그 교관님처럼 세상에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단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느낀 게 있다면 아버지는 기쁘구나. 전화를 끊고 성민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아버지가 밤에 혼자 우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무언가를 짊어지고 계셨던 걸까요? 보이지 않는 무게를 견디고 계셨던 걸까요?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날 성민은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짜증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전의 성민이었다면 부정적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민이 말하자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후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성민답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성민 대리 괜찮겠어요? 이거 꽤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성민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후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늘 좀 달라 보이세요. 그래, 뭐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밝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성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단 좋은 사람을 만났어. 누구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나한테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야. 후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성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엔 책을 읽을 여유도 없었고 읽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성민은 자기계발 코너를 둘러봤습니다. 여러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권을 집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습니다. 성민은 그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한데? 성민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 좋은 쪽으로요. 예비군 훈련에서 뭐 배웠어요? 성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을 다시 보는 법을 배웠어. 그날 밤 성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강선우 상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말. 그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히면 다시 시도하고 실패하면 방법을 바꿔서 도전했습니다. 팀장과 후배들은 성민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성민 대리, 요즘 정말 달라지셨네요.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처음 봐요. 팀장의 칭찬에 성민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성민은 후배들의 아이디어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후배들의 말을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민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일란에는 강선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급히 편지를 뜯어 읽었습니다. 박성민님께 사흘간의 훈련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훈련 마지막 날 당신이 보여준 용기를 잊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모습이 진짜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계급이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저를 보며 선입견을 버렸듯이 저도 당신을 보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일상으로 돌아가도 그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변화를 보며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강선우 올림. 성민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선우 상사도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배웠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편지였습니다. 다음 날 성민은 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라, 성민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성민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옛날에 들려주신 군대 이야기, 저는 그게 지겹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도 많은 걸 짊어지고 사셨죠? 보이지 않는 무게를 견디셨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젊었을 때 많이 힘들었단다. 하지만 견뎌야 했지.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성민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해해주니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고맙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민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웠던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자신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팀장은 크게 칭찬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후배들에게 밀린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늘었고 아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달라졌다며 좋아했습니다. 아빠, 요즘 진짜 재미있어요. 그래, 아빠도 재미있어. 성민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게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성민은 양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변했으니까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철조망, 녹슨 철문, 빛바랜 안내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성민은 훈련장 입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강선우 상사였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박성민 씨, 여기 웬일이세요? 상사님, 그냥 다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편지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박성민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훈련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성민은 한 달간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가족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화해. 강선우 상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상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박성민 씨 안에 원래 있던 힘입니다. 제가 한 건 그걸 끄집어낸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언덕 위에 섰습니다. 양평의 풍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산과 강, 마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박성민 씨,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마십시오.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잊지 않겠습니다. 강선우 상사는 성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민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악수는 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상사님. 박성민 씨도 건강하십시오. 당신의 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강선우 상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언덕 위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훈련장을 벗어났습니다. 성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낡은 공장, 오래된 분식집, 1990년대 간판.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체된 게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변해가는 풍경이었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의 전장에서 포기하지 않겠다.
더 이상 흉내가 아니라 진짜 각오를 가지고 살겠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됐습니다.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선우 상사가 보여준 용기처럼 자신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성민은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 노을 같은 거라고. 때로는 어둡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순간이 온다고. 그 순간을 위해 견디는 게 삶이라고. 집에 도착한 성민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반겨주었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희망 있는 내일. 성민에게 필요한 건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에